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어제 거행된 가운데 경남에서도 추모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차주아 기자입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나고 자란 거제시 장목면 대계마을. 주민 20여 명이 마을회관에 모여 텔레비전으로 국가장 영결식을 지켜봅니다. 김 전 대통령과 함께 자라고 정치적 응원도 아끼지 않았던 주민들. 마을의 자부심이었던 고인의 영면에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대통령 있을 때는 막 밥을 안 먹어도 배도 부리고 그런 실적인 노이가 있었는데 힘이 벌벌 나던 어깨가 이제 축 처지고. 김 전 대통령의 생가역 분향 소리 찾는 거제 시민들의 발길도 잇따랐습니다. 시민들은 김 전 대통령의 영정 앞에서 묵념하며 고인의 넋을 기렸습니다. 마지막 길에 한 번 더 얼굴이라도 이렇게 사진상이지만 한 번 더 뵙고 사실 대통령으로 계실 때 잘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프고. 전국에서 찾아온 추모객들도 고인을 기리기 위해 생가를 찾아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예통하죠. 우리나라의 거목이 돌아가셨는데 민주화의 거목 아닙니까? 대단한 참 대통령이시죠. 김 전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 영결식이 열린 어제까지 경남 13개 시군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4만여 명이 조문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카지노를 열 수 있는 정부의 복합 리조트 공모에 경남은 오늘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전국 9개 대상지 중 일부가 외자 유치 실패로 공모를 포기하면서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에 유리한 국면이 만들어졌습니다. 천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복합 리조트 개발 공모 신청 마감일인 오늘 경남의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복합 리조트 투자그룹은 사업 계획 제안 요청서 RFP를 예정대로 제출합니다. 1차 후보지로 정부가 선정한 곳은 인천 6곳, 경남과 부산, 전남 등 모두 9곳입니다. 이 가운데 부산 북항지구 유치를 추진하던 롯데그룹은 포기했습니다. 외국계 카지노 사업자와 투자 협상이 결렬된 것입니다. 복합 리조트가 우리 부산 경제의 어떤 큰 밑거름이 되겠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위해 추진을 했었는데, 전남 여수경도 투자그룹도 최근까지 외국 자본의 투자 확약서를 받지 못해 제안서 제출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6곳 중 일부도 외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자 유치 조건은 5억 달러, 보증금 성격의 5천만 달러의 유치가 제안서를 제출할 때 확인돼야 합니다. 카지노가 허용되는 복합 리조트 단지 공모에는 전국 34곳이 응모했다가 9개로 압축돼 2곳 정도가 최종 선정됩니다. 중도 포기가 속출하면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는 선정에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경상남도는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280만 제곱미터에 3조 5천억 원을 투자해 6성급 호텔, 카지노 등 글로벌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복합 리조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마창대교 운영사가 경상남도의 공익처분 추진 방침에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마창대교 운영사는 실제 공익처분 절차가 진행되면 관련 법률과 실시협약이 정한 분쟁 절차에 따라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운영사는 준공 이후 마창대교는 교통 혼잡 완화에 큰 기여를 했고 통행량도 최초 실시협약 당시 예측치의 85%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상남도가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을 벌여 현금과 동산 등 1억 5천여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경상남도 고액 체납자 가택 수색반은 지난 24일 새벽 지방소득세 1억 1천만 원을 내지 않은 거제시 윤모 씨 집에 들어가 2천여만 원의 동산을 압류하는 등 창원과 거제 지역 체납자 4명의 집을 수색해 1억 5천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재산이 있는 고액 체납자는 동산 압류, 출국 금지, 형사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고 10여 명에 대한 추가 가택 수색을 예고했습니다. 진해경찰서는 손님으로 가장해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19살 이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또 다른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창원시 진해구의 한 금은방에서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보석함을 들고 달아나는 등 2차례에 걸쳐 귀금속 38점, 1,700여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산 중부경찰서는 목욕탕에서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의 옷장을 열어 금품을 훔친 혐의로 22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목욕탕이나 찜질방에서 목욕 중인 손님들이 바구니에 담아둔 옷장 열쇠를 몰래 가져가 금품을 훔치는 수법으로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800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강제 동원의 기록을 담은 역사관이 완공 1년 7개월 만에 다음 달 부산에서 문을 엽니다. 하지만 운영 주체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앞으로 관리가 잘 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황영규 기자입니다. 부산 당곡공원에 자리 잡은 일제 강제동원 역사관. 전시실에 들어서니 우리의 아픈 역사인 강제동원의 실상이 드러납니다. 강제로 끌려간 일본 홋카이도 탄광에서 고통받았을 조선인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인 일본군 위안소는 역사적 진실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역사관에 전시된 강제동원 관련 유품과 기록물 등은 350여 점으로 모두 피해자와 유족들로부터 기증받았습니다. 학교 교육에서 제대로 못 배운 강제동원의 진상에 대한 기억, 그 기억을 교육하고 나아가서 교훈을 얻어서 500여 원을 들여 만든 강제동원 역사관이 완공된 건 지난해 5월. 개관이 미뤄지다 1년 7개월 만인 다음 달 10일 정식으로 문을 열지만 아직 운영 조치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말로 폐지되는 강제동원 피해조사위원회로부터 역사관 운영을 넘겨받은 뒤 민간재단에 위탁할지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관련 재단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단체가 중심인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은 임원 선정 방식을 놓고 정부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여는 이 역사관이 건립 취지에 걸맞게 제대로 운영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한겨울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틀째 아침 기온은 영하권을 유지하는 곳이 많은데요.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한층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옷차림을 더욱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맑은 하늘빛을 띠겠지만 지리산과 내륙을 중심으로 눈발이 날려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출근하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기 바랍니다. 주말까지는 때이른 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예년 기온을 밑돌겠고 다음 주 초반 기온은 회복세를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북쪽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구름량도 적겠고 하늘빛은 깨끗하겠습니다. 동부 지역입니다. 현재 창원, 영도, 밀양과 김해 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 2도가량 낮게 출발합니다. 한낮엔 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조금 기온은 올라가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겨울바람이 매서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부 지역은 새벽 한때 눈발이 날리는 곳도 있었습니다. 낮 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눈이 지나겠습니다. 현재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5, 6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밀양시가 지난 2008년부터 써온 통합 브랜드 미르피아를 대신해서 새 브랜드를 공모합니다. 고성 당항포 관광지가 내년에 열리는 공룡 엑스포 개최 준비를 위해 다음 달부터 넉 달 동안 임시 휴장합니다. 사천시가 옛 사천 나들목당에 조성할 복합유통상업단지의 민간 사업자를 다음 달 21일까지 공모합니다. 하동군이 2030년 인구 16만 명을 목표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중간 보고회를 열고 하동 100년 미래 밑그림을 제시했습니다.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인 K-세일데이와 연계해서 경남도 내 전통시장도 한 달 동안 연말 판매 행사를 엽니다. 이번 행사에는 창원 상남 명서시장, 상원 그랜드쇼핑, 마산 부림, 진주 중앙, 김해 삼방, 밀양시장 등 29개 전통시장이 참여합니다. 세일 기간은 다음 달 25일까지로 김장 나누기,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등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할 때 1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